안녕하세요. 오늘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는 그 미투 운동의 그늘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논문은 아니고요. 헤더 맥도날드란 분이 힐스테이 칼리지에서 이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해서 인프레미스라는 저널에 2018년도에 이 강연도 18년에 있었고요. 그 글을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확장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문 제목은 네거티브 이펙트라 그래서요. 그 미투 운동이 어떤 부정적인 충격에 관한 걸로 이게 우리가 미투 운동이 여성의 그 어떤 인권이라든가 또는 성평등성을 확장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속에는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세계, 즉 그림자 같은 게 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헤더 맥도날드 분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T의 내용을 가지고요. 한번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이 남성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은 헤더 맥도날드라는 분은 이제 그 여성이고요.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서 여성의 관점에서 미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소개 드리는 것이 조금은 좀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저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 헤더 맥도날드라는 분은 이제 맨하탄 인스티튜트라는 그 연구소에서요. 이제 뉴욕에 있는 아마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있고 또 시리 저널이라는 그 일종의 정기간 행무를 해서 이제 개건 편집위원으로 있고요. 학력은 예일 대학을 이제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으로 해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탠포드 법학대학원에서 러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력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이 지적인 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으면 되겠고요. 또 이분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뉴욕 타임스 등에 상당히 많은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저서는 최근에 올해 이제 작년이죠. 2018년도에 Diversity Delusion이라 그래서 그 어떤 인종의 다양성들이죠. 이게 다양성 사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다양성 인종뿐만 아니라 종족도 들어가고 또 아마 여성, 남성도 들어갈 것이고 또는 기타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일종의 어떤 환각과 환멸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스나 젠더의 문제가 특히 그 대학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에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유발하는가를 그 책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미투 운동을 평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투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항상 어떤 하나의 운동 속에는 그늘이 존재하게 돼 있는데 그 부정적 효과를 이제 헤더 맥도날드 소개하는데 이거는 근데 부정적 효과가요, 좀 파편화되고 조금 이렇게 소수의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이거는 파괴성이 좀 강하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젠더와 인종 쿼터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라 이제 미국 사회를 소개하니까요. 미국의 경우는 직업을 구할 때 직장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에서 일정한 법률로요. 여성들 또 어떤 성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또는 인종의 문제들 이런 각각에 대한 쿼터를 둬서 최소 요건으로 이걸 설정하는데요. 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거는 언뜻 보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만 헤더 맥도날드란 분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그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이 주류 기관들, 이 학교, 또 기업, 또 이 정부기관을 다 포함하게 될 텐데요. 이 주류 기관들은 소위 all white male, 모두 다가 백인이면서 그 남성이 이제 이 사회를 이제 차지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졌는데요.
심지어는 헤더 맥도날드 이분은 이제 언어 테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All white male로 이런 그 주류기관들을 이제 테러를 가했는데 그 테러 속에서 생존을 해왔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 있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과학 사이언스 랩들, 그 과학 실험실 같은 뭐 연구소나 이런 데들은요 전부 아니면은 아주 거의 다가 남성이었고, 또 예를 들면은 또 그 패션 업계에서 아주 거대한 기업을 이루고 있는 H&M이라는 그 이사회의 경우는 완전히 백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다양성이 떨어지는 백인과 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다양성의 압력이 1990년대에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미투가 출현하고 나서는 적어도 그 all white male을 주장했던 요 시대에는 적어도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사실 좋지 않은 관행이었음에 불구하고 이 시대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황금기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각계에서는요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일반적인 뭐 우리가 얘기한 아까 주류기관은 이제 다양한 뭐 사회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미국 내 쿼터가 존재하니까요. 그 필수적인 성별이나 인종별로 이제 법률적인 요건만 채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대부분의 남성, 특히 이제 백인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평등성을 도입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장벽들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이 반대편의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미투 운동에서 벌어지는 일반적 대응 방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미투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도 이제 나타냄으로써요. 할리우드하고 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영화예술 아카데미, 이건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기관이죠. 그 오스카상의 이제 수상자들을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에 뭐 감독상이 누구냐, 뭐 주연 배우상이 누구냐 이런 걸 선택하는 투표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 곳인데요. 이 아카데미 회장인 존 베일리는 2018년도인 18년도 오찬장에서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그냥 뭐 열심히 다른 얘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인사말로 자신은 75세의 백인 남성이다란 말을 굳이 인사말 속에 넣는다는 거죠. 이거는 소위 미투 운동의 하나의 그 효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이라든가 또는 같은 영화계에 있는 그 페미니스트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 공격을 계속 해왔죠. 이제 백인 남성들 위주로 모든 이 오스카상도 이제 이렇게 꾸려져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자신은 백인 남성이지만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소위 이제 미리 이 일종의 방어막을 치는 게 되죠. 뭐 실제로 2018년도에 그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포트만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지명자들이죠. 남인이 된 사람들, 그 시상에 올라가는 후보자들은 다 남성이다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디 가도 이제 이러한 남녀와 여성의 어떤 성평등성의 관점에서요, 상당히 특히 백인 남성들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일리는 그 여성과 또 이 성소수자 또는 기타 이제 이 인종 또 성별 또 민족별 종교별 뭐 이런 균형을 다 맞추고, 또 그런 것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역시 여전히 여성계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CBS에서는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본데요. 그 프로그램 속에 그 앵커들이 있는데, 앞으로 앵커들 중에 이제 빈자리가 나오면 다 여성들로만 충원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기관인 리커버링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또 여성 진출을 막는 무의식적인 그런 편향성을 자신들도 극복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출판 분야에서는 성별로 또 인종별로요 저자들의 목록을 다 분석을 해서요. 지나치게 어떤 남성이 지금은 뭐 상당 부분 많은 편일 텐데요.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을 더 저자로 이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다 그러고, 또 인종별로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인 그 수잔 에스트루치란 분은 LA 타임즈의 편집자인 마이클 킨슬리라는 사람한테요. 그 LA 타임즈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이제 쓴 글들을요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해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미투 운동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헤더 맥도날드는 점점 이제 이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런 공격들이 때로는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비난에 대해서요. 실제로 남성들은 그 퍼블릭 어페어에 어떤 공적인 일에 있어서요 더 많은 관심을 여성보다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더 많은 관심을 드러내면은 그 글도 사실은 이제 남성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성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하나의 극단화 시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위키피디아의 경우도 그 안에 글을 쓰는 기고가의 87%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가 그러면 어떤 성평등성에 있어서 악명 높은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위키피디아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이게 나이가 어린지 많은지는 구별하지 않고요. 익명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수적인 면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그 헤더 맥도날드는 그 일종의 이 수잔 에스트리치의 그 주장을요 이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 성평등성의 관점에서요, 뭐 젠더 에디터직을 또 신설하겠다. 뭐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젠더와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에는 이제 이 에디터가 앞으로는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 회의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같은 데에서도 이제 어떤 그 성평등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2018년도에 열렸는데, 그곳에 이 여성들이요 대거 거의 익스클루시블리하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거의 완전 독점적으로 이 참석자들의 자리를 관중석에 객석의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렸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창문에다가요, 포럼장 창문에다가 보면 어떤 다양성 문제 또는 성평등성 문제, 젠더 이퀄리티의 문제에 관한 슬로건들을요 다 도배하듯이 채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극단화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거부감들도 이제 미투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경우는 성평등 기법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데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기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여성과 또 소수자들의 고용, 그것이 적당히 법률로 잘 정리가 됐는가, 또 승진도 법률에 의거해서 잘 맞춰졌는가, 그런 것에만 기초해서요 관리자들한테 임금을 주고 뭐 이런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즉 기업들이 나서기보다는 매니저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소위 큰 역할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할당 비율이 제대로 채워졌는가만 관심이 있지,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뭔가 승진을 하거나 고용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성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러한 기준 쪽에는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냥 여성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숫자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소위 성평등성들이 사실은 이제 다 무너져가는 형태도 이제 부정적 형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경우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요 이제 거기에 주주들이 상당수가 여성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급 직원들,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제 임원급이나 뭐 부장 정도 이상 되는 이런 직원들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고 또 소수자가 몇 명이냐,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들, 승진을 어떻게 시키는가라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성평등성을 주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숫자만 늘릴 수 없고 또 승진만 시킬 수 없다라고 일종의 합리성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어떤 처벌을 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능력과 상관없이 숫자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헤더 맥도날드는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또 광고회사인 MNC 뭐 사치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그 임원이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보다 못해서 능력보다는 다양성에 의한, 즉 인종 문제라든가 소수자 문제라든가 또는 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성 문제에 의해서만 자꾸 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뭔가 운영할 때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이제 일종의 어떤 불만과 불평을 이제 쏟아냈다라고 하고요. 음악계에서는 그 음악 평론가의 알렉스 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에서는요 2018년도와 2019년도 이 두 해의 그 프로그램 속을 살펴보았더니 여성 작곡가가 아예 없다라고 비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여성 작곡가가 그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여성 작곡가의 곡을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오히려 미투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미투의 운동이 본질이 자꾸 훼손돼 간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지휘자도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작곡가들이 지금 우리가 훌륭한 곡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가 좋았냐 나쁘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명곡들로 알려져 있는 건 다 남성들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작곡가가 현재는 여성 작곡가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헤더 맥도날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구글의 경우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 2017년도에요. 컴퓨터 엔지니어인 그 제임스 다모아를 이 구글에서 해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다모아라는 사람이 그 성평등에 관련돼 있는 발언을 이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해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구글에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설정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접근해 갔냐면 어떤 여성에 대한 편향성 또는 남성에 대한 어떤 성적 편향성 때문이 아니라 성별 간의 그 남녀와 여자 간의 그 어떤 직업적 성향에서 50대 50이란 거는 만들 수가 없다. 즉 컴퓨터 엔지니어와 같은 이러한 분야에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성향적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들은 좀 적다라는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심리학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함께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성은 주로 추상적이면서 아이디어 중심 작업을 선호한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인간 중심의 어떤 관계 영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구글이라는 회사 자체는 그런 여성들의 그 부분들이요 선호하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50대 50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제 구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제임스 다모아의 말은 이제 올바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논란이 일어나고 여성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페미니스트들이 공격을 해대니까요. 그래서 그냥 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고를 삼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미투가 가져온 그늘을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 능력 사회가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을 우리가 젠더 이퀄러티를요 수치로만 자꾸 계산한다는 거죠.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그런데 그럼으로써 뭐냐면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능력이라는 게 이제 사회에서는 점점 퇴보해서, 즉 발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사이언스, T는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M은 매스요. 수학인데 이 스템 분야에서 보면 이게 하드 사이언스라고 되게 부를 텐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 소위 그 젠더 이퀄러티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그 수십억 달러가 이미 투입이 됐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런 투입에 된 액수에 비해서는 이 성별의 비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헤더 맥도날드란 분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별 간의 관심 영역의 차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런 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좀 어렵다. 특히 스템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는 여성의 관심 분야가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들보다는 남성이 훨씬 관심 분야에 해당이 되고 여성들은 좀 다른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별 간의 차이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맥도날드 주장하는데 이 건강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헬스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75%가 여성들이 이 차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직업의 이 수를요. 또 컴퓨터 관련 분야는 근데 반대로요. 25%만이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 분야는 대부분이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엔지니어링 분야는 더 심각해서 14%만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미국의 산부인과의 레지던트를 조사했더니 82%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그러면 이 압도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성편향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여성이 이 부분에는 가장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편향성은 제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자꾸 숫자가 적다. 뭐 아까 얘기한 구글 분야에 구글에서는 왜 반을 안 뽑느냐라는 식으로 제기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성별 간의 어떤 그 감수성의 차이도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는 거다. 실제로 성평등성이요.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될수록 뭐냐면 스템의 아까 얘기하는 이러한 이공계 분야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완전 개방이 돼버릴 경우에는 그때는 여성들은 선택을요 다른 부분을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죠. 이제 또 이 헤더 맥도날드는 일종의 금기시되는 사항 중에 하나로 미국 내에서는요 수학 매스에 관련된 능력이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거의 제기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월등하다. 실제로 이제 미국 내의 수학에 관련된 능력의 수치들을 따져보니까 그런 점들에 보면 남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맥도날드는 미투를 이제 평가를 하면서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역시 어떤 권력의 남용을 우리가 이제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요. 여성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상당 부분 향상시키는 데는 뭐 우리가 이건 제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측면에는 성별이나 인종별로 어떤 평등성을 가지고요. 이런 평등성을 수치로 환산하는 거는 이거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결국 능력 중심 사회라는 걸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 파괴적 행위는 그 사회가 발전 가능성을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성적 학대는 섹슈얼 허러스먼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페미니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미투 운동의 상당 부분은 어떤 실증적인 걸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즉 남성과 여성 간의 성 대결로 보는 이데올로기 측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되면 될수록 이후에는요 훨씬 더 사회 곳곳에서 파괴적인 형태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헤더 맥도날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 아마도 이러한 그 미투 운동에서 비롯돼서요 여러 가지 페미니즘 운동들이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점들의 어떤 공과 또 어떤 그 공에 따른 그 문제점들이 있겠죠. 공적과 또 이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적어도 맥도날드의 주장은 어떤 차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